어제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원님 오늘 의총에서 결정되면 모두가 따르기로 결론이 된 건가요? 당의 공식 기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오늘 결론을 내기를 희망합니다. 안 대표님도 논의하는데 동의를 하신 거네요? 아니 논의를 뭐 허락받고 합니까? 김종인 대표하고도 연락을 하셨나요? 저는 김종인 대표께 연락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호남향후에서 만났는데요. 자, 오늘 호남향후에 직접 참석하셨던 한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현장 분위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뭐 예. 사진도 좀 많이 찍었습니다. 뭐 방송에 나오는 스타가 오셨네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C3라는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앞좌석에 김무성 대표님, 그다음에 오른쪽에 김종인 대표님, 또 테이블 건너편에 안철수 대표님이 계셨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이 세 분이 전혀 대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를 할 때는 또 이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그 상대 당에 대한 포용이라든가 이해를 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반대 주장을 하셨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여기 오셔가지고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여기 와서도 정치적인 그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고 싶겠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예, 막 으르렁거리다가, 그러니까 뭐, 예, 오늘 뭐 저 안철수 대표가 먼저 김종인 대표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악수도 청하고 뭐 인사를 드렸다고 하네요. 그럼 뭐 그 정치적인 그런 감정의 그 앙금을 여부를 떠나서 일단 뭐 본인보다도 또 이 연배도 높으시고 하니까 그 어른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갖추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호남 향후회의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논하기는 또 서로 간에 좀 그렇죠. 적절치 않은 자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호남 향후회가 갖고 있는 정책 위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야권의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야권의 지금 그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정치적 영향이 큰 호남 향후회에 가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갖고 온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당이 어부지를 안겨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일려 다야 구도로 가갖고는 우리 야권이 참패할 수밖에 없으니 이 지금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향후회가 나서서 좀 야권의 자신이 지금 그 던져놓은 하도인 야권 대통합을 도와달라는 거고요. 그 이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신 얘기는 이거거든요. 충무공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분 아니냐. 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은 지금 현재 이 소수의 이 어원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위기를 구하는 일에 호남이 나섰던 것만큼 호남 향후회가 과연 이 지금 야권의 리더가 누가 되어야 될지 진정하게 잘 판단해달라.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서로 지금 던지면서 일종의 공중전을 벌인 거죠, 오늘. 네. 이 야당 통합 논란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안철수 대표가 좀 안쓰럽다 이런 느낌이 든 게 예. 국민의당 창당하고 제3세력 모으겠다 그 기치는 좋았죠.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물이 안 들어와요. 예. 지금 물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지율이 물 들어올 때 점점 배를 저어라. 아.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건 이 하락이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김종인 대표가 선방을 날리신 거 아닙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게 선방 날리는 거라고 저 어디서 들었는데 선방을 날리셔가지고 지금 뭐 이거 아니에요. 얘들아 다 집으로. 전문용어로 선빵입니다. 아 그럼요. 얘들아 다 집으로 각자 알아서 집으로 돌아와라. 대장만 빼고 뭐 이렇게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새누리당과 안철수 대표가 다 펄쩍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일타이배를 하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단수 정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당이 사실 그 야권 통합이라는 가벼운 한마디에 이 정도로 흔들리고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뭐 정강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모인 단체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정치 자영업자들의 모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권력의 법칙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돌린 카드로 게임을 하게 하라.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카드를 딱 던져서 딴 사람들이 그거 카드로 게임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선택의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기를 잡으려면 물을 휘저어라는 말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지금 김종인 대표는 정말 이 총선의 스타로 자꾸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하시는데 제가 아주 존경스러워요. 그냥 권력을 누리기 위해선 참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 근데요, 지금 떠나가는 쪽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대장 하나 빼놓고 다 나와라 이건데, 자, 나갈까 말까를 지금 결정을 하려고 국민의당 의총이 9시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한길 위원장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들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요, 이 의총 열었을 경우에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많이 저는 흔들리고요. 실제로 어떤 통합으로 움직일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예? 돼요. 통합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김종인 대표가 정말 저는 정무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놀라울 정도인데 저도 진짜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 호남 민심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연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광주 호남에서의 어르신들의 마음이 딱 김종인 대표 마음이거든요. 왜 니들끼리 싸우냐. 이게 좀 묶어가지고 하라. 사실 그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야권이라고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남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딱 저는 이게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실제로 다른 것보다도 이게 내부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지금은 조용하고 있는 친노 세력을 정말로 장악했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들어오면 예전처럼 홀대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에 관한 문제 고민만 끝난다면 돌아오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김종인 대표의 정치력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특정한 목적 가진 사람도 우리 당에 오면 달성할 수 있다. 야, 이게 진짜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언제 대선 생각밖에 없는 사람은 배제한다 그러더니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도 우리 당에 오면 달성할 수 있다. 야, 소위 말하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스타일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대권 욕심만 버리면 지금 사실은 그 본인이 대통합 제의를 하고 난 뒤에 국민의당에 지금 3두 마차 중에 2마차가 지금 흔들린 거지 않습니까? 뭐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뜨거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천정배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어제 부산 가서 아주 강력하게 시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종인 대표가 하신 얘기가 결국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당 깨고 나가서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야권 통합이라는 그 명분마저 저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오늘은 아니 당신 들어와서 여기서 할 수 있다. 그거 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포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 좀 갖고 노는 듯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까지 좀 읽혀지는 것 같아요. 야당의 경우에 지금 분열하면 사실 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분열로 인해서 졌던 악몽들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 텐데요.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그만뒀던 야당과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필리버스터를 왜 야당이 그만뒀습니까? 명분이 있지만 자꾸 발목을 잡다 보면 선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합 안 하면 지게 되잖아요. 지게 되면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을 안철수 대표가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안 한다. 그럴 때는 안철수 대표는 총선 이기는 것보다 대선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룻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연대도 없다고 그랬는데 통합의 물꼬를 본인 스스로 열게 되면 말 그대로 본인은 사실 정치 계속 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 호객행위 하느냐라는 맞받아쳤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말은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